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박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 토마토 정치부 박주용 기자입니다. 네, 박주영 기자님. 자, 이제 대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경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과 충청권 경선 초반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말 네.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예, 먼저 지난 19일 민주당 첫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는 그 득표율 88.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김동연 후보는 7.54%로 2위, 그리고 김경수 후보는 4.31%를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그 민주당 두 번째 경선 지역인 영남권에선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90%를 넘겼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 경선에서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네. 김경수 후보가 2위,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3위에 자리했습니다. 이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 결과를 더한 누적 득표율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89.56%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달렸고요. 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5%대의 득표율로 접전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선 주목해야 할 점, 주목할 만한 점 짚어주시죠. 물론 이번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네. 득표율로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투표율에 좀 관심을 보이고 싶은데요. 투표율이요? 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은 투표율을 보면 충청권 57.62% 그리고 영남권은 70.85%로 나왔는데요. 이 모두 지난 대선 경선에 견져보면 10% 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 당원들의 정권 교체 바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세론, 그러니까 어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내 흥행도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어린, 약간 재미없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투표율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었는데요. 그 흥행을 좀 걱정했는데 이번 대선 투표율을 보면 보면 좀 안심해도 그러니까요. 안도감을 하는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선에서 후보들의 주요 발언들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네. 충청권 경선 연설에서 자신을 충청의 사위라고 사위다. 얘기하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국회 세종이사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을 해서 행정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남권 합동 연설에 어제 연설에서는 세 후보 모두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임무와 약속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영남 지역을 겨냥해 이 북극 항로 준비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경선 발언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선 초반에 다른 후보들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정책과 그 정권 교체 의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 관리 모드를 이어갔고요. 네. 전반적으로 포용 모드의 면모를 보이는 축점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 호남, 수도권, 강원도, 제주 이제 경선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TV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개헌, 증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 등등의 좀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18 저녁에 이제 민주당 네. 후보들 간에 이제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무난했다. 그리고 조금 나쁘게 보자면 조금 심심했다. 이런 심심했다. 예, 그래 볼 수도 있겠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명계 인사로 평가받는 김경수, 김동연 지사 후보로 나왔지만 네. 사실 도덕성,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 대해서 공세를 펼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날선 입장과 대립이 이어지지 않는데 다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였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청와대 개보수를 통해 청와대를 이동하고 만약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세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반면에 네. 김경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 집권 초반부터 용산 대통령실 갈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각을 차이가 세웠고요. 있네요. 그리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는 증세 없이 지출 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던 반면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증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별 토론회 지금 열리고 있는데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여기 A조거든요. 여기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실 A조 같은 경우에는 네. 주목할 만한 후보가 이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정도에 사실 약간
심심한 분위기 좀 네. 약간 비조가 좀 더 주목해 줘다 주목을 이런 얘기했죠. 받았거든요. 예. 네. 그나마 그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대립각을 보였는데 안철수 후보는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고, 김문수 후보는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가, 이거는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 탄핵 때문이라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서로가 이제 뭐 한 목소리로 상대로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치중했고요. 네. 자, 비조는 죽음의 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명입니다.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1차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인데 치열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죽음의 조. 받을 예. 정도로 비조 토론은 상당히 날선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씨의 이제 불법 계엄을 두고 탄핵에 찬성한 후보인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 당대표 당시 계엄에 반대에 앞장섰던 한동훈 후보가 이 후보 한 명 한 명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계엄 옹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에 반해 타 후보들은 오히려 한 후보가 해당 행위를 한 거 아니냐, 네.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불 났는데요. 특히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치열하게 그렇죠. 대립을 두 보였잖아요. 사람이. 이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했고요. 지금의 상황들이 이 한동훈 탓이라는데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거의 다 한동훈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토론회 마지막쯤에 이제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키높이 신습니까? 구두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고 뭐 그 다음에 생머리냐 뭐 보정속을 입었느냐 이 질문을 좀 유치해서 안 하겠다는 네. 식으로 오히려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유치하시네요 이런 말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이번 국민의 토론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각 후보들 간의 MBTI잖아요. 그러니까요. 진행자께서 MBTI 예. 해보셨을 예. 것 같은데, 이게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8명을 보면 이 땡땡 J로 좀 해서 이게 종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외향적이면서 계획형 인간이라는 뜻인데, 특히 김문수, 안철수, 유정복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MBTI를 ENTJ, 그러니까 ENTJ. 대담한 통솔자로 소개했는데 4명의 후보가 ENTJ로 가졌습니다. 참 ENTJ 신기한데 우리 댓글에 토순이님 이 국민의힘 토론은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정강훈 목사 대선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윤석열 네. 씨의 이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이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정광훈 목사는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이 국민의 후보 8명에게 절대 당선시키지 않겠다면서 안 됐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최근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네. 추진하겠다가 보류한 이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와 식사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윤버지,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윤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등에 업고 아직 그러니까 윤석열 씨 탄핵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 탄핵됐냐에 대해서 조금 탄핵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외치는 네. 이런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구합해 보려는 시도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를 두고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후보와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이 탄핵 전국 당시에 이 정광훈 목사와 호흡을 맞추지 않았냐 네. 이러면서 국외 길을 함께했던 세 분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좀 압박을 했는데요. 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세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세 후보와 달리 안철수 후보 자신은 탄핵에 찬성한 자신이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고 좀 강조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이제 경선이 컷오프가 이제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또 정강훈 목사도 계속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제 순회 경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월요일마다 좀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훈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데이 영식당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